자, 그 다음에 문제 타입을 보면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3년 차 이하 분들은 조금 힘들겠구나 올해는. 그래서 실제로 이해는 2014년도에는 이 관세율표 때문에 꽈락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꽈락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 타입이냐면, 자,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얘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거 세 개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 8이었었는데 지금은 주 9죠. 개정되기 전에는. 자, 관세율표 85류 주 9 과목에서 규정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정의. 이거 사실 몇 줄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배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50점짜리 문제를 5개의 문제로 쪼개냈으니까 한 문제당, 물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못해도 한 6.7점은 될 거예요. 못해도 6.7점은. 왜냐면 서하고 결의 배점이 뭐 한 대략 3점 정도 있다. 그러면 나머지 47점 가지고 문제 5개 쪼개면, 물론 그렇게 다 문제 그 답안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얘만 해도 제가 봤을 때 5점은 넘어갈 거예요. 배점이. 그러면 사실 이 과목과 관련된 규정만 써서는 그 5점을 다 딸 수 없을 거예요. 사실 뭐 7점, 8점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85류 주 9 과목에다가 8, 5, 4, 1 호해설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근데 8, 5, 4, 1 호해설이 이 2번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지금 4번 같은 문제는 진짜 악당 같은 문제, 악당 같은 문제. 여기 보시면 관세율표 해설서를 근거로 지금 8, 5, 4, 1의 품목 분류가 되는 이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얘네들 다 8, 5, 4, 1의 품목 분류 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8, 5, 4, 1의 호 해설로 거의 제가 봤을 때 배점이 한 20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호 해설이 20점이라는 소리예요. 호 해설이. 자, 그러면 굉장히 쓰기가 까다로웠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8, 5, 4, 1 이것도 호해설을 써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점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칙할 때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언제 했지? 라는 그 굉장히 신선한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이것도 우리가 통칙할 때 제가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해서 방향을 잘못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복합기기 다기능 기계들을 16부 주 3에 의해서 품목 분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리액션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웨이퍼 연마기하고 웨이퍼 표면 검사기가 결합된 기계, 얘를 뭐 복합기계라고 보시든 다기능 기계라고 보시든, 자, 얘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16부 주 3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가 없는 케이스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칙 3의 나목 또는 다목, 이렇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왜 16부 주 3은 안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냐면, 16부 주 3의 복합기계 다기능 기계를 적용하려면 복합기계하고 다기능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6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분류 근거는 오늘 찾아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웨이퍼 연마기, 그 다음에 웨이퍼 표면 검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웨이퍼 연마기 같은 경우에는 8, 4, 8, 6, 16부가 맞는데 웨이퍼 표면을 검사하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90류란 말이야. 90류, 9031. 자, 이러한 경우에는 16부에 해당하는 것들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16부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자, 그렇기 때문에 16부 주3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16부 주3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통칙 1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통칙 1 같은 경우에는 분하류의 주, 호의 용어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잖아요. 통칙 1 같은 경우에는. 자, 16부 주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통칙 3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 중에 나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뭐냐면 소재 혹은 뭐 원료라고 불려도 되고, 자, 이 소재 가지고 제품 혹은 뭐 물품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이나 물품을 만들 때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들. 이거를 토탈해서 물어본 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소재. 그 다음에 이 소재 가지고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물론 반도체하고 이와 유사한 물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걔네들 자체도 무언가의 재료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1번에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재료하고 소재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만들고, 만들 때 사용되는 지금 다섯 번째의 기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출제를 한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스타일 우리 1부에서부터 4부 공부할 때도 하나 나왔었죠. 16하고 11류하고 19류, 그 다음에 트랙터,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내는, 나름 좀 난이도는 아무래도 호의 용어를 너무 대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좀 예의가 없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문제 타입으로 봤을 때는 꽤 세련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16부와 관련해서.